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법 공의 지문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글의 유형이 발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발표 전략, 그리고 발표의 내용, 그리고 발표에 활용한 자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글이든지 발표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정리해 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내용 하나씩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문단 번호를 좀 붙여놨어요. 설명할 때 여러분한테 좀 더 잘 와닿게 하기 위해서 쓴 건데 여러분도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문단부터 한번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발표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땡땡땡입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기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뭐부터 보여줬다? 사진을 보여줬다. 그러면 이 사진이 하는 기능이 뭐겠느냐 하는 거. 그렇죠? 여기에서 이 사진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배치가 되었느냐 하는 게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제시한 이유,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자,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대답을 들은 후에, 네, 맞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벌꿀 제품입니다. 아, 이 사진의 내용은 다양한 벌꿀 제품에 대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발표자는 이걸 제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 당연히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화제를 자연스럽게 제시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건 뭐냐면,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들은 후에, 네, 맞습니다. 이런 질문과 반응 확인이라고 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 네, 그러니까 발표자는 이 질문을 정말 관객이 아니라 청중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벌꿀 제품의 종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여기 다양한 벌꿀 제품을 제시했으니까 여기에 이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벌꿀들과 관련한 기준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하고 또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데, 자, 예상대로 아는 분이 안 계시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발표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청중이 잘 모를 것이다 라고 예측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측한 것에 따라서 어떻게 했을까? 발표 전략을 세웠겠죠. 그러니까 잘 모를 것이다. 이 사람이 예측한 내용은 뭐냐면 예상 청중이 이 발표를 들을 예상 청중이 어떻다. 어, 관심도가 낮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발표 전략을 수립했을 것이다 까지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최고의 자연 감미료인 벌꿀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고 그 종류도 구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제시된 이 벌꿀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종류도 잘 구별하실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1, 2는 뭐가 되겠습니까? 발표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1문단의 내용은 청중이 발표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이 발표 상황에 몰입할 수 있게끔 하는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청중의 반응을 충분히 살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어떻게 해당하는 건 뭐냐면 순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벌꿀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구별하실 수 있도록 이것은 먼저 제시하는 내용이 지금 벌꿀에 대한 설명인 거고 그 다음에 구별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서 발표자가 발표 내용의 순서를 언급했다. 라고 한다면 그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왜? 발표는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얘가 아마도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짐작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여기서 발표 순서를 언급했다. 그것은 틀린 내용이다. 그렇죠? 순서를 알 수는 있지만 언급을 한 것은 아니다. 요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놓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한 대로 벌꿀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느냐 그걸 보시면 먼저 벌꿀의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측한 대로 가고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서 화면을 제시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유형별 기준 규격에서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 화면에서 제시한 내용은 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유형별 기준 규격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화면이다. 그러니까 이게 변형이 돼서 나온다면 지금 이런 화면,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런 화면이 아니라 이 화면이 문제에서 언급이 될 수 있을 테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가면 좋겠죠. 구체적인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하는 곳은 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의 자료를 제시해서 발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여기에서는 벌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자, 벌꿀에 대해서 꿀벌들이 꽃꿀, 슬 등 자연물을 채집해서 벌집에 저장하여 숙성시킨 것을 수확한 것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벌꿀의 정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분이나 로열 젤리, 당류, 감미료 등 다른 식품이나 첨가물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 다른 식품이나 첨가물을 첨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벌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개념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뭘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네. 그 다음에 화면이 또 제시되고 있죠. 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벌꿀에 포함된 주요 성분 중에서 전화당은 60% 이상, 수분은 20% 이하, 자당은 7% 이하, 히드록시 메틸 프로프랄은 80mg, 80kg per mg 이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라고 했으니까 뭐 뒤에 있는 구체적인 수치는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되고 벌꿀에 포함된 주요 성분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서 제시해줬다? 기역에서, 기역 자료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다. 벌꿀은 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내용도 있고요. 또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킨 벌꿀을 다시 순수 벌꿀과 사양 벌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벌꿀의 종류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벌꿀의 종류인데 자, 여기 보시면 낯설어하는 청중의 반응을 보며가 있어요. 그렇죠? 청중들이 이거를 낯설어할 만한 내용인지를 발표자가 예측했을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데 벌꿀이라고 하면 잘 아는 식재료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발표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용어들이 낯설어서 놀라셨죠? 웃으며, 자, 웃으며 이거는 뭐냐면 웃는 거기 때문에 표정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이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뭐 하고 있느냐? 이 청중들이 잘 몰랐던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막 낯설어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저도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뭐 하고 있냐면 공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만 몰랐던 게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라고 하는 그 공감을 표현함으로써 어떤 청춘과의 유대감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좀 친화력 있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청중들은 또 이 발표자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거리감이 좀 줄어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너는 이것도 모르니? 이게 아니라 아, 저도 알고 있지 못했던 사항이에요. 우리 같이 알아봐요.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청중의 유대감을 또 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비언어적 표현의 효과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 전화당이 뭔지, 수분이 뭔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주요 성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낯선 개념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1문단은 뭐였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나 관심 이런 걸 불러일으켰고, 그 다음에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청중의 반응도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2문단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벌꿀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격을 제시해서 그 규정사항을 제시해서 내용의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얻었고요. 그리고 화면들을 통해서 그 벌꿀이라고 하는 것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벌꿀의 포함 성분들이 어떻게 비율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이해를 보았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청중들이 워낙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서 부연 설명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문단으로 가시면 그러면 순수벌꿀과 사양벌꿀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라고 하면서 또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뭡니까? 구별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1문단에서 보시면 그 종류도 구별하실 수 있도록이라고 했던 내용이랑 얘가 지금 연결이 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지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계속 볼게요. 자, 순수벌꿀과 사양벌꿀을 구별할 때에는 우리도 과학 시간에 배운 적이 있는, 자, 여기서 우리도 과학 시간에 배운 적이 있는 이라는 언급. 이거는 뭐냐면, 이 발표자하고 청중이 뭔가 공유하고 있는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청중들은요, 같은 반 친구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은 공유한 경험이고, 공유한 경험을 통해서 좀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그것을 환기해서 좀 어려워할 만한 친구들에게도 진입장벽을 좀 낮춰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동위원소를 활용합니다라고 했어요. 구별의 기준은 동위원소와 관련됐군요. 자, 근데 동위원소가 뭔지 정확히 또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낯선 개념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자를 의미합니다. 라고 하면서 동위원소의 개념을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탄소가 바로 이 동위원소와 관련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탄소 역시 자연계에 여러 종류의 동위원소가 존재하는데 라고 하면서 또다시 화면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 화면의 내용은 뭐냐?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탄소의 여러 동위원소 중에서 안정된 상태의 동위원소인 원자량 12개인 탄소와 원자량 13개인 탄소는 자연에서 그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화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요약해서 보자면 보다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됨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탄소의 여러 동위원소 중 이 동위 원소와 이 동위 원소가 어, 이 동위 원소라고 하면 안 되죠. 이 탄소와 이 탄소겠죠. 그렇죠? C12인 탄소와 C13인 탄소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제가 이제 문과여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읽는지를 확실하게 몰라서 네, 이제 무슨 얘기는 알겠죠? 자, 이 자료의 내용이 뭔지만 좀 여러분이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사양 벌꿀은 겨울철이나 장마철 등 벌들이 꿀을 얻기 힘든 시기에 벌의 생존을 위해서 설탕을 먹여 키우면서 생산된 꿀이 사양 벌꿀이래요. 그러니까 사양 벌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렇게 생산된 사양 벌꿀의 탄소 동위 원소비는 어떻게 된다? 순수 벌꿀과 차이가 있게 된다. 그래서 탄소 동위 원소 검사법을 통해서 요걸 활용해서 벌꿀의 탄소 동위 원소비를 확인하면 사양 벌꿀을 구별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순수 벌꿀과 사양 벌꿀을 어떻게 구별할까? 이 둘 사이에는 동위원소 비율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순수벌꿀 그리고 사양벌꿀 사이에 동위원소비 차이를 아이고, 기준으로 해서 얘네를 구별하는 거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양벌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가 있냐면 질문이 있으시네요? 라고 하면서 청중이 질문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너무 다분히 의도적이지. 그럼 이 청중의 질문이 무슨 내용일 것이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있을 건데 여기 A가 있기도 하지만 만약에 A가 없었어도 물어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이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답변 내용을 보면 질문이 뭔지 유추를 해낼 수 있으니까 답변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자연계에서는요, 원자량이 12인 탄소와 원자량이 13인 탄소의 비율이 일정한데, 근데 식물마다 탄소를 활용하는 탄수화물 합성 방식이 달라서 각 식물의 탄소 동위 원소비, 즉 식물 내에 축적된 원자량이 12인 탄소와 원자량이 13인 탄소의 비율은 자연계에서 탄소 동위 원소비와 다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 부분만 보시면 돼요. 식물 내에 축적된 원자량이 뭐하고 다르다? 자연계에서의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자연계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순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때문에 꿀벌에게 설탕을 먹이게 되면 설탕의 원재료가 되는 식물의 탄소 동위 원소비가 벌꿀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설탕의 탄소 동위 원소비가 벌꿀에 반영되므로 순수한 것과는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려울까봐. 사탕수수에서 유래한 설탕을 먹인 꿀벌이 생산한 사양벌꿀의 탄소 동위 원소비는 기준 대비 마이너스 12에서 14%, 이거 뭔지 모르겠네요. 네. 퍼센트는 아닌 것 같고. 네, 아무튼 이 수준인데 순수 벌꿀의 경우 기준 대비 마이너스 22에서 27 수준이라서 수치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설탕 먹인 사양 벌꿀. 얘는 지금 설탕을 먹인 벌이 만들어낸 거고 순수 벌꿀은 그냥 자연 그대로인 거잖아요. 자연에서 섭취한 것.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섭취한 것이 달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산된 벌꿀의 그 동위 원소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도 이 청중은 그 탄소 동위 원소 비율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그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정부는 탄소 동위원소 검사법을 통해서 순수 벌꿀과 사양 벌꿀을 구별 어떻게 한다? 이 수치상의 차이를 통해서 10에서 14가 나온다면 이거 사양 벌꿀, 22에서 27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순수 벌꿀 이렇게 구별을 하고 또다시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벌꿀 제품의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에 탄소 동위 원소비를 표시하게 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화면의 내용은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에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줘야겠죠. 사례를. 그렇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권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죠? 소비자가 직접 사양 벌꿀이나 순수 벌꿀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쵸. 그러니까 그 성분을 보면은 몇 퍼센트이면 이게 사양벌꿀이니까 나는 사양벌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겠죠.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식품에도 우리가 배운 과학적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적으로 접하는 주변 식품에서 과학적 원리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자, 이거는 좀 요약 정리하는 단락인데, 자, 이처럼 이라고 하면서 이제 벌꿀을 통해서 뭐 했다는 거야?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되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보여준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한 거는 음, 뭐랄까 권장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청중에게 이러한 내용을 조금 필기가 그렇죠? 청중에게 권장하면서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윗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거고요. 그치? 내가 왜 벌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결국엔 그 목적은 뭐다. 일상생활에 접목되어 있는 과학적 원리의 어떤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벌꿀에 대해서 너희한테 설명을 해준 거야. 너네도 주변에서 한번 찾아봐. 하면서 마무리를 했다라.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되거나 다뤄지지 않은 것까지 좀 구체적으로 많이 살펴봤습니다. 어, 특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꽤 많이 제시가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발표자가 청중과 뭔가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발표 전략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잘 확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자료가 어떤 목적으로 제시되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보면 이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썼는데 각각이 또 저마다 조금씩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 유의하면서 내용을 마무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리고 동위원소라든지 뭐 탄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막 변형시켜서 내기는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주로 이미 활용되어 있는 전략과 그 목적,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시면 문제풀이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시되어 있는 문제도 한번 그래도 확인은 해 볼게요. 자,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하나씩 해야 돼. 자, 정보의 출처를 언급해서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문단에서 확인했던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짚어줬던 개념이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 공신력, 믿을 수 있는 기관. 그렇죠? 그런 기관의 자료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제시하며 발표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은 굳이 따지자면 뭐였다? 우리가 배웠던 과학 원리에 대한 언급을 했었어요. 그렇죠? 동위원소라고 하는 그 개념 우리가 배웠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발표의 목적과 관련된 단락은 아니었죠. 저 요거는 이제 3문단에서 언급됐던 것이고 발표의 목적은 1문단에서 언급되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둘 간의 연관이 적절하지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각각도 이제 맞는 것도 어떤 부분에 근거가 있는지 재확인을 하면 발표 주제와 관련된 개념 설명한 거,
네, 요거는 이제 뭐 벌꿀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고, 벌꿀은 뭐고, 등등등, 동위원소는 뭐고, 굉장히 정의를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요. 발표에 대한 청중의 반응 확인이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였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추가 정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문단에서 확인했던 거, 맞선 개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줬던 거,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청중에게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해서 이끌어갔다. 이거는 이제 일문단에서 활용했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워낙 발표 전략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다른 스타일로 다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조금 바꾸고, 그다음에 뭐 다음은 발표를 하기 전 세운 전략이다. 윗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변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각각의 발표 전략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흐름을 고려할 때 A로 가장 적절한 건 이 A는 뭐였냐면 질문을 얘기합니다. 그 청중했던 질문. 근데 이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답변 내용으로 유추해야 한다라고 했죠. 근데 그 답변 내용이 뭐였지? 사양벌꿀과 그다음에 순수벌꿀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였어요. 어떤 차이? 동위 원소비의 차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내용은 아마도 그 차이에 대한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차이에 대해서 물어봤을 것이다. 그러면 음, 지금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어, 2번이 그쵸? 다르다라고 물어본 거예요. 꿀바리게 설탕을 먹여 키우는 방식과 이유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라고 했으니까 설탕 먹여 키우면 도대체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길래 그 동위원 소비가 달라지나요? 라는 이 질문이 가장 어, A의 내용으로 적절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뒷부분의 내용이 또 확 와닿지 않았을 수 있는데 다르다라고 언급한 거죠. 그 다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구현을 하고 해 주십사 요청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네. 보기는 발표에서 발표자가 활용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물어봤는데요. 우리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성분의 비율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였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그 동위원소 비가 어떻게 된다? 자연에서 유지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탄소의 동위원소비가 자연에서 유지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자료였고 마지막으로 디귿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에서 함량 표시하는 거. 함량뿐만 아니라 원재료 명도 표시해야겠죠. 원재료 및 제품의 원재료 및 함량 표시의 사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적절한 거 물어보고 있는데 이런 거 이제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걸로 또 활용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 성분 비율에 대한 거가 지금 자료로서 보이지 않고 있죠. 보기 안에.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줄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동위 원소 비율이 이제 유지된다라고 하는 요 내용을 뭐 다른 뭐 그래프나 이런 걸로 보여줄 수도 있겠고 요 자료는 어쨌든 기억, 니은, 디귿이 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걸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화면이 지금 추가적으로 더 제시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게 있었냐면 이문단에서 참고로 이문단에서 화면 제시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유형별 기준 규격 뭐 이런 거 제시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보기에 제시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음, 그 밖에는 없었나요? 네, 그 정도. 그 정도는 이제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하나씩 틀린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벌꿀에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뭐 기억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이 기억이 그런 목적으로 제시됐던 건가요?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억을 제시했던 건가요? 일단 거기 목적에서 틀렸습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이미 끝났는데요. 기억이 주요 성분 비율에 대한 것이었는데 지금 자료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재료명 및 함량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디귿과 더 어울리겠죠. 1번은 일단 여기서 틀렸는데 이거 하나씩 보자. 벌꿀의 주성분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니은을 썼나요?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다음에 벌꿀 제품의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가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왜 불충분한 걸 보이죠? 왜?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료가 이제 기억 자리에 제시가 되는 것도 부합하지 않죠. 주요 성분 비율을 보여주는 자료였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벌꿀 제품의 탄소 함유량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위연소비가 유지된다라는 걸 보여준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 1번이랑 2번 같은 경우에는 자료 사용의 목적도 부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용되는 자료의 유형 역시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자료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는요. 그 자료를 발표해서 사용한 목적, 그다음에 어떤 자료를 사용했느냐, 그리고 그것의 효과까지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벌꿀 제품의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가 일관되지 않다라는 걸 언제 보여준 그런 발표 내용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탄소 동위 원소를 활용해서 벌꿀 제품을 구별하는 이유를 보이기 위해서. 요거는 약간 애매하지만, 이거는 탄소 동위 원소를 활용해서 벌꿀 제품을 구별하는 어떤 전제 사항으로서 동위 원소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얘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벌꿀 제품의 탄소의 성분도 표시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탄소 말고 뭐가 포함되었냐? 원재료명과 함량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디귿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얘는 디귿이 되어 있겠고, 그다음에 벌꿀 제품에서도 다른 종류의 벌꿀이 혼합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굳이 따지면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활용되는 자료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얘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5번이 맞을 텐데요. 자연계의 탄소 동위 원소비가 일정함을 보이기 위해서 니은에서 자료 2 쓰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벌꿀의 구별에 표시된 탄소 동위 원소비를 활용할 수 있음을 디귿에서 자료 1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탄소 동위 원소비를 활용해서 벌꿀을 구별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얘는 마이너스 23이고 얘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는 사양 벌꿀이고 얘는 순수 벌꿀이겠구나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로서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된 내용들을 충분히 OX, OX 그냥 할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까지 보시면 다른 자료가 제시되었을 때에도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이 보기에는 주요 성분 비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벌꿀이 포함하고 있는 주요 성분 비율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그렇죠? 그게 여기 제시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문단에 언급되어 있었던 또 다른 맥락, 그러니까 규격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이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가 하는 같이 꼭 체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지문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